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빙봉 스웨터를 카라로 변형해서 가져왔습니다. 실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번에 설 연휴 때 이걸로 이거 떠야지 저걸로 저거 떠야지 라고 느슨하게 잡아뒀던 뜻캐줄 리스트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찐 밤색의 모헤어인데 이 모헤어가 느슨한 꾸임이 있고 안에 흰색, 까만색 등등의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어가지고 멜란지 바이브가 있는 부드러운 실이고요. 여기에 단독으로 쓰기엔 너무나 가냘퍼가지고 빅토리아 실 쓰고 남았던 거를 같이 합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방금 쓴 메인 모헤어보다 연그레이 모헤어가 조금 더 도톰한 편이라 가지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더 연하고 더 가늘면서 약간 탄성이 있는 모헤어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모든 실들이 다 굵기가 다른데 한 묶음씩 뭉쳐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찐 밤색이 550m, 회색이 한 880m라 가지고 둘이 합했을 때 카라가 달려있는 스웨터를 제 몸에 맞는 사이즈로 뜯고도 충분히 남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간만에 도안도 설명을 드리자면 빙봉 스웨터가 4.5mm를 메인으로 하는 무한 메리아스의 오버핏 드롭 숄더 스웨터인데 이게 소매 진동이 조금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약간 싹 줄어드는 식으로 생겼거든요. 전에 떴던 빙봉을 되게 잘 입고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당시에 라지 사이즈로 뜨기도 했고 제가 널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옷이 훨씬 더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예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고 바늘도 게이지를 내보았을 때 4.5로 뜨기에는 너무나 성글지 않을까 싶어서 4mm로 내렸는데도 대리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크게 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치아오구 4mm를 메인으로 바늘을 조금씩 낮춰서 작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이즈를 줄이니까 결과적인 완성작은 제가 입기에 딱 편안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떴던 빙봉을 일부러 떴던 이유는 이 앞부분에 버튼밴드 영역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카라를 달아줄 거라서 이런 변형을 할 거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도안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도안으로 작업을 한 건데 제가 또 실수 안 하고 프루시오 안 하면 뜨개질이 아니잖아요. 초반부터 대차게 실수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 앞판을 서로 이어줄 때 가마코 영역이 있는데 이 가마코 영역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버튼 밴드에 해당하는 코수만큼을 빼고 만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당시에 아무래도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매기 가디건 뜨느라고 랜턴문 3mm를 부숴 먹어가지고는 살짝 집중력이 갖추는 상태로 뜬 것 같은데 그 부작용으로 가마코를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이 만든 거죠. 이미 앞판 두 개가 서로 겹쳐질 만큼 너무 크게 뜬 거예요. 다 뜨고 주말에 이번 주말 진짜 열심히 뜨개질 했다 라고 자러 가려고 사진을 찍는데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버튼밴드가 서로 과하게 겹쳐있지? 여기가 원래 좀 허벌레해야 나중에 코를 줍고 버튼밴드를 떠서 겹쳤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잘못 떴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풀어줘야 뜨개질 한다라는 느낌도 나고 다음번에 할 때 계산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미리 적어가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정신 차리는 에피소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 넥 스웨터에 버튼밴드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헨리넥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카라 스웨터처럼 버튼 부분을 달고 싶다면 양쪽의 앞판이 버튼밴드 영역만큼 겹치지 않게 코를 띄워놓고 한동안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마코로 완전히 원통 이어주는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도안만 보고 떠야 돼. 도안이 아니라 변형은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겁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사고 쳐가면서 뜨면 되는 거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목 끝까지 올라오는 스웨터가 너무 답답하다. 근데 브이넥도 별로다 하면 이렇게 버튼밴드를 조금만 파주면은 나중에 단추를 위에 하나만 열어도 되니까 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을 때 연출 방법이 다양해지니까 요 정도 변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뜨개질 할 때의 재미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변형하는 재미는 재미고 저는 일단 잘못 뜬 부분 다 풀겠습니다.
여기 평단이라서 뜨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도 그래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야, 이거 푸는 거는 거의 뭐 한 3초 요약 수준이네요. 바로 직전에 여기 버튼밴드를 포함한 부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풀었다고 했는데 뜨다 보니까 이제 소매를 합쳐야 되잖아요. 하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합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지게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또 어긋나게 되는 건지. 처음엔 좀 현실을 부정하느라고 여기 한참 앉아가지고 아니야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없고, 결국에는 여기 빙봉 뒷판에서 코를 줄이기 시작했던 부분이랑 똑같이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회색을 더 길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프로젝트가 될 줄 몰랐는데 역시 변형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한 거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굉장히 지금 좀 뭐가 무서운데, 지금으로서는 여기 있는 이 밤색 구간까지는 다 회색으로 뜨고 여기를 넘어와가지고는 색깔을 바꾸는 게 맞겠어요. 그래 앞뒤가 딱 맞으니까. 아 근데 카라를 원래는 회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880m라 하더라도 나중에 카라 뜰 실이 부족하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근데 진짜 만약에 카라 뜰 실이 부족하면은 요 엄청나게 가느다란 모헤어로만 감아가지고 합수를 최대한 굵기를 맞춰가지고 뜨면 되니까 막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실을 다 잘랐는데 자꾸만 다시 푼다는 점이 슬프긴 하지만 이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마지막 모습. 저는 한번 떴던 도안이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프루시오를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험난해서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한 저의 실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앞판과 뒷판이 만날 때 이 배색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또 대충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했더니 느낌이 틀려가지고 배색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혹시나 저처럼 빙봉을 가지고 이런 드롭 숄더의 배색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기 뒷판 기준 코를 줄이기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앞판에 코 줄이기 시작하는 부분 배색을 같이 맞추면은 요 단이 결국엔 기준점이 되어져요. 저의 완전 길라잡이가 되어가지고 배색 단수 규칙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둘이 같은 모양, 같은 색깔, 같은 단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둘이 원통으로 이어주면 되고 저는 뭐 단차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제가 회색 부분을 너무 빨리 끝냈다는 거죠. 이게 이런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입체처럼 어깨에 얹어지고 타고 앞부분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너무 빨리 실을 끊어버리고 밤색으로 넘어간 게 이제 메인 실패 요인이었는데, 덕분에 배색 또한도 아주 많은 걸 고려한다는 거를 지금 완전 뼈저리게 배우고 있고, 사실 이런 드롭 숄더 앞판 뒷판 있는 게 아니라 레글런으로 내려가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배색을 바꾸자 하고 쭉쭉쭉 뜨면 되니까. 근데 저는 꼭 이런 드롭 숄더 베이스에다가 단추를 여닫고 카라가 달렸으면 했기 때문에 이 도안이 아니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겨우 배색 하나 넣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계산과 프루시오가 있다는 게 진짜 도안 작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배우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단추 다는 부분은 만들어놨어요. 원래라면 여기서 이어줬어야 할 빙봉인데 쭉 더 뜨고 여기는 9cm, 10cm 될 만큼 좀 깊이 파고 여기에서 가마코 4개 만들어가지고 이어주고 곧 원통뜨기 들어갈 거라 가지고 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촬영해봤거든요. 이게 하나가 안뜨기에서 겉뜨기에서 만들어서 여기 이 이어지는 부분 단차가 살짝 나는데, 이거는 버튼밴드를 만들고 카라를 덮어버리면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별로 신경은 안 쓰이고요. 회색 실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좀 되겠죠? 원래 4.5mm 도안인데 4mm로 뜨고 있고 엑세스몰인데도 불구하고 이 품 좀 보세요. 대박이죠? 빙봉 몸통은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떴고 배색 규칙은 딱히 어긋나지 않고 16단씩 쭉쭉쭉 했는데 크게 수정할 만한 파트는 없었어요.
한 이쯤 떴을 때 너무 긴가 했는데 요만큼 뜨고 입어보니까 나중에 고무단 들어갔을 때 길이 충분한 것 같고, 또 사실은 카라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약간 당겨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원래 완성자 자체가 60cm 되는 좀 오버핏의 긴 기장이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마지막 배색단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4mm 바늘에서 내려가지고는 고무단 바늘을 가져올 겁니다. 원작 고무단은 4mm를 쓰는데 이미 지금 제가 몸통을 4mm 썼기 때문에 3.5로 낮춰가지고 쓰겠습니다. 75 빨간색이 없나? 원래 75 빨간색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봐요. 좀 길긴 한데 뜨다가 다시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몸통 배색이 끝난 맨 마지막 단 밑에다가 한 단은 겉뜨기로 떴어요. 이게 배색이 바뀔 때 다음 색깔을 쓰자마자 바로 고무단을 뜨면 이상하게 여기가 막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보기 싫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 색깔을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 다음부터는 15단 정도만 고무단을 뜰까봐요. 이미 옷이 충분히 길어서 고무단 뜨기 싫어서 그런 것도 맞긴 한데 떠볼 거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와서 뭐 실은 크게 정리할 것도 없고, 사실 뭐 2개 배색인데 이 정도는 견디죠. 아무것도 아니죠. 베레모 뜰 때는 실이 7개나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정리했는데 뭐 색깔 2개쯤이야. 여기 단 바뀔 때마다만 신경 쓰면 일도 없어가지고. 스트라이프 배색은 진짜로 뜨기 편하네요. 앞으로도 무늬가 질리면 똑같은 무늬 도안을 이렇게 배색만 바꿔가지고 떠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약한 부분이 몇 단 떴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색해서 몇 단 떴는지 체크하는 거랑 제일 모르는 건 꽈배기. 배색은 그래도 세는 거 알거든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다 센 다음에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코까지 세야 내가 몇 단 떴는지 그 규칙은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꽈배기는 아직도 몰라갖고 무념무상으로 뜨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뜨는 프로젝트로 뜨고, 내가 TV 보면서 무념무상 뜨는 무난 프로젝트로는 이러한 배색도 많이 생각해봐야겠어요. 최근에 그냥 TV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슥슥 코 뜨는 게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골라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사인펠드라는 완전 한옛날 미국 시트콤을 끝냈고요. 시즌 9개였는데 의외로 갈수록 재밌어가지고 뭐지? 이러면 잘 봤고요. 현재 숨통산부인과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편하게 보는 건 완전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가 낫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드라마는 별로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 드라마가 진행이 됐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드라마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거나 아니면 아주 장르물로 특화된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쫄보라 그런 건 마음 편히 못 봐요. 그런 슴슴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옛날 드라마가 딱 수준에 맞아요.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무난 슴슴 누룽지 죽 같은 느낌의 컨텐츠들을 한번 소개해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현재 넷플릭스에 없는 것도 많아갖고, 무난 가족 드라마 중에 최고봉은 제 개인적으로는 풀하우스라고 생각해요. 미국 드라마인데 진짜 옛날 거였거든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웃기면서도 내용 자체가 서로 뜨문뜨문 잘 이어져 있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되게 좋은데 내려갔어요. 지금 순풍산부인과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녹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를 제외하고는 볼만해요. 너무 옛날 거라 자막도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좀 안 들리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 해야 되나? 근데 드라마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쯤으로 하고 다음에 이런 뜨게 하면서 보기 좋은 컨텐츠 얘기를 각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빙봉 배색 변형은 여기까지 진행했고, 소매는 밤색을 기준으로 코를 수어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까지 하고 색깔 안 바꾸고 밤색이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고무단을 16단을 뜨고 코바늘 아이코드 코막으로 약간 통통하게 끝을 내줬고요. 여기 앞섭에 갈라지는 이 헨리 넥 부분에 코를 줍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래 빙봉이 없는 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유튜브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요렇게 서로 여닫는 헨리넥 같은 거를 엄청 예전에 김뜨개님 헨리넥 스웨터로 해봤는데 중요한 건 그건 책을 빌려서 했던 거라 아주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더블 리팅 버튼 밴드 하고 싶었는데 실이 너무 두꺼운 느낌? 겹단을 떠가지고 꼬맬까도 생각 중이에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변형하니까 상당히 뭔가 많은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막 머리 쓰면서 뜨는 게 재밌네요. 남아있는 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카라도 사실은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를 주어야 할지 이렇게 쫙 퍼지게 하려면 어디서 늘려야 할지 여기 앞부분에 갈라지는 버튼밴드 구역에만 밤색을 조금 쓰고 남은 거는 반대편 소매 고무단에 쓰고 끝낼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라는 중. 소매 고무단을 이어서 뜨고 3.5mm 막바늘 쇼팁이 부서졌기 때문에 장갑바늘을 가져와가지고 뜨개질 했습니다. 이게 장갑바늘이 쓰기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 밤색 모헤어는 뜨기에 불편한 정도의 촉감은 아니고 은근 매끈매끈하게 잘 넘어가서 알리에서 산 장갑바늘이랑도 나름 부드럽게 잘 어우러졌어요. 소매 고무단은 배색이랑 똑같이 16단을 떴고 코막음은 3mm 코바늘, 5호 코바늘로 막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했던 버튼밴드는 더블 니팅 말고 그냥 고무단을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한 코 고무단을 양쪽에서 떠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빙봉은 두 코 고무단이 매력인 거니까 여기에도 두 코 고무단을 했고 양쪽 끝에는 겉뜨기 2개가 있어가지고 코를 줍거나 여기 이어줄 때 아무 불편함 없이 수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변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짠! 양쪽에서 고무단, 2코 고무단 올리고 4단 뜨고 버튼밴드 구멍 만들고 4단 뜨고 코 막았어요. 안에 이 밤색이 약간 노출되는 식으로 될 거고 이제 카라 부분 코를 주워야 되는데 마침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부분부터 코를 쭉 주워볼까 봐요. 아직까지는 머리에 구상한 거를 막뜨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정으로 한번 작업해보고 있습니다. 실은 충분할 것도 같고 지금 이거 심지 있는 실이 이 정도 남아가지고 이게 막 쓰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카라를 뜨는 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니까 괜히 무리해가지고는 나중에 고무단을 못 뜨면 안 되니까 코 중대까지만 이걸 포함을 시키고 시커먼 심지 없이 훨씬 더 얇고 가늘고 포슬포슬한 이것만 가닥을 2개 잡아가지고 붉게 작업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냥 고무단 뜰 거라가지고 일단은 코까지는 줍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디로 갈지 감도 안 잡히는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는데 잘 되겠죠? 여기 카라를 처음에는 3.5, 3.75 그리고 현재 4mm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쫙 펴질 것 같지 않아서 바늘 크기 플러스 이렇게 2코 고무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식으로 늘림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쫙 늘어나면서 어깨에 얹었을 때 카라가 사르르 퍼지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바늘은 최대 어디까지 키울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헤어고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숭덩하지 않은 지점까지는 막 늘려가지고서라도 어깨에 착 내려앉을 수 있게 떠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고무단하고 끝에는 약간 이렇게 똘똘 말리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기에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지만 뭐 뜨개질 할 때는 계절을 거슬러 다니는 건 기본이니까요. 한 이만큼 뜨고 나니까 묘하게 입어봤을 때 여기는 길이가 맞는데 뒤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입으면 좀 웃기겠다 싶어가지고 겉뜨기로 4뭉치 정도 지나고 나서 여기부터 겉뜨기 사이를 기준으로 3코씩 해서 계속 경사뜨기를 했어요. 진짜 촘촘하게 한 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경사뜨기를 해서 가운데 부분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어디서 얼마나 경사뜨기 했는지 모를까봐 미리 담아두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에 더블 스티치들이 겉뜨기 사이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정말 많이 했어.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쭉 늘리다가 마지막 늘림이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가 됐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뜨고 확 막아버리려고요. 경사뜨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목 뒤에 내려오는 게 또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한 15cm 떴나봐요, 이거를. 드디어 빙봉 변형 뜨기 파트는 끝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앞섭 부분 바느질 하는 거랑 단추만 달면 되는데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한 다음에 단추를 달아볼까봐요.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번 프로젝트 너무 재미있었어요. 원래부터 잘 입고 되게 좋아하던 빙봉 스웨터의 핏에다가 약간 이렇게 앞부분은 열리고 옆에는 카라가 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떴던 빙봉 스웨터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뜨개 경력? 경험치? 이런 게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뜨개 프로젝트여서 너무 좋았어요. 도안에서 제시하는 손땀이라던가 게이지 그리고 가슴둘레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스와치 떠보면서 그 미세한 조절을 하고 바늘 호수를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에서 나 좀 성장했나? 이런 느낌과 함께 카라의 두코 고무단을 자연스럽게 늘리면서 동시에 경사뜨기를 야무지게 해가지고는 실제 입었을 때 핏이 목 뒤에 들뜸 없이 카라가 착 가라앉는 걸 보고 좀 늘었네? 라는 생각에 굉장히 보람찼어요. 확실히 자그만한 변형도 결국에는 거의 도안을 만드는 수준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새삼 작가님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고 떠보고 아닌가 하고 푸는 거랑 다르게 내가 이렇게 썼던 글을 보고 그 어느 누가 뜨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지시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여튼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카라 한번 보고 가시고요. 요 뒤에는 짧게 제가 입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질드하시고 그리고 단추는 달까 말까 하다 안 달았는데 요대로 입다가 단추를 달고 싶어지면은 단추랑 라벨을 한번 달아볼까 봐요. 지금으로선 사실 아직 입을 만한 날씨가 아니라 가지고 제 맘 아시죠? 지금 여름 뜨개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여름 뜨개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